텍사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가르며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백두야 위험해. 빨리 도망쳐. 15마리나 되는 코요테들이 백두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보이는 코요테들의 붉은 눈. 그들은 배고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백두야 안 돼. 숫자가 너무 많아. 도망쳐야 해. 하지만 우리의 진돗개 백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눈빛을 내비치며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 순간 백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코요테 무리들. 그리고 진돗개 백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새끼 소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벌써 15마리나 말이죠. 그들의 비명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 미국의 자랑이었던 보더콜리는 코요테 앞에서 꼬리를 말고 도망쳤고 다른 개들은 벌벌 떨기만 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장을 지킬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목장은 마지막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이 목장을 말이죠. 그리고 깊어가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온 단 한 마리의 개가 이 절망적인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다는 것을요. 백두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야생 늑대까지 상대했던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진돗개였죠. 달빛 아래 30마리가 넘는 코요테 무리와 맞서 싸우면서 죽음이 아닌 평화를 선택한 백두였죠. 저게는 도대체 뭐지? 이건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기적이에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진돗개 백두. 그가 텍사스의 미국인들을 지켜낸 감동적인 사연을 지금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 댈러스 출신 기자 레이 모건입니다.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지역 신문사에서 경력을 쌓고 현재 트리뷴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텍사스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한 소년 제이콥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텍사스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500마리가 넘는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죠. 지난달부터 시작된 코요테들의 습격으로 벌써 15마리의 새끼 소를 잃었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지만 그건 헛된 바람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달빛만이 목장을 비추기 시작하자 멀리서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우리 목장의 자랑이었던 보더콜리 맥스는 벌써 몸을 낮추고 떨고 있었어요. 지난주 코요테와의 싸움에서 큰 상처를 입은 뒤로는 이렇게 겁먹은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창고에서 총을 가져오려는 순간 새끼 소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또 한 마리를 잃고 말았죠.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목장이 제 대에서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새로운 개를 사자니 훈련시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안업체에 의뢰하자니 비용이 너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유학생 박준호 씨를 통해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이콥 씨, 혹시 진돗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진돗개요? 네, 우리나라의 토종견인데요. 특히 늑대나 코요테 같은 야생동물을 상대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단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심도 대단하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박준호 씨가 보여준 동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사냥하는 모습, 영역을 지키는 모습, 주인을 향한 충성심. 모든 게 놀라웠어요. 마침 제가 아는 분이 진돗개를 분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녀석이 있어요. 이름은 백두라고 하는데 그렇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도 알아보고 목장의 장부도 다시 검토해봤죠.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마침내 백두를 데려오는 날이 됐어요. 차에서 내린 백두를 처음 봤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순백의 털빛과 날카로운 눈빛. 무엇보다 그 위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늘 자신만만하던 맥스가 백두를 보더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였죠. 백두는 도착하자마자 목장 전체를 둘러보더니 마치 뭔가를 알아챈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그날 밤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백두의 반응은 달랐어요. 겁먹거나 도망가지 않았죠. 오히려 경계태세를 갖추고 위험을 마주하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백두가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죠. 백두가 평소와 다르게 산 쪽을 계속 바라보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두의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보니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 같았죠. 백두는 첫날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소들의 행동이었어요. 백두는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죠. 대신 몸짓과 눈빛으로 소들을 통제했어요. 신기하게도 소들은 백두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즉각 반응했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것처럼요. 이건 정말 특별한데요? 박준호 씨의 말처럼 백두는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픈 소를 먼저 발견해서 제게 알려주기도 하고 울타리가 망가진 곳을 찾아내기도 했죠. 그날 저녁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코요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거든요. 그들이 무리지어온 거였죠. 백두야. 제가 부르기도 전에 백두는 이미 행동에 들어갔어요. 소들을 중앙으로 모으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다른 개들도 백두의 지시를 따르는 듯 했다는 거예요. 겁먹었던 맥스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로 보이는 코요테들의 그림자. 숫자를 세어보니 7마리나 되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어요. 총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백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너, 뭔가 계획이 있구나. 백두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백두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백두는 코요테들을 하나씩 분리시켜 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전술이었죠. 한 마리를 몰아세우면 다른 한 마리가 덤벼들려고 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방향을 바꿔 그들의 공격을 피했어요. 코요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보통 개들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기 마련인데 백두는 달랐으니까요. 머리를 써서 싸웠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죠. 코요테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백두에게 달려들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백두는 침착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정확한 반격을 가했고 결국 코요테 우두머리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무리도 우두머리를 따라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죠. 그날 밤 단 한 마리의 소도 다치지 않았어요. 백두는 승리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감동과 안도감이 몰려왔죠.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생겼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백두의 첫 승리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 소식을 반기진 않았죠. 특히 에단 스콧은 더욱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로 코요테를 막았다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마을 술집에서 만난 에단은 여전히 비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에단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운이 아니에요. 백두는 특별해요. 제 말에 에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키는 저보다 한 뼘 정도 더 컸죠. 그래. 그럼 내기를 해보지 않겠나? 한 달 안에 자네 목장에서 코요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개를 내게 넘겨야 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에단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백두를 믿었으니까요. 좋습니다. 한 달 뒤에 봅시다. 그날 밤 목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혹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걸까?
하지만 백두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해 보였죠. 다음 날부터 백두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코요테를 쫓아내고 낮에는 소들을 돌보며 목장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했죠. 다른 개들도 백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백두가 보여준 지능이었어요. 코요테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점을 파악해서 미리 대비했고 소들의 이동 경로도 효율적으로 바꿨죠. 어느 날은 애단이 몰래 목장을 살피러 온 것을 백두가 발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공격하거나 짖지 않았죠. 대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모습에 애단이 당황해서 도망가듯 떠났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저게 보통 개가 아닌데? 주변 농장주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백두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내기 기한이 일주일 남았을 때였죠. 비가 쏟아지는 밤에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코요테 무리가 나타났어요. 애단의 목장에서 쫓겨난 놈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날 밤, 우리는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 우리 목장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애단의 목장에서 쫓겨난 코요테 무리, 무려 15마리나 되는 놈들이 우리 목장을 노리고 있었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보이는 코요테들의 붉은 눈. 그들은 배고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의 2배가 넘는 숫자였죠. 게다가 폭우로 시야도 제한적이었어요. 백두야.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하지만 백두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두는 다른 개들을 불러 모았어요. 맥스와 늙은 개들까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거예요. 마치 작전을 설명하는 것처럼 낮은 울음소리로 무언가를 전달하더니 개들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어요. 저건 전략이잖아. 정말 놀라웠어요. 백두는 우리 목장의 개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코요테들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백두의 지휘 아래 모든 개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맥스는 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른 개들은 코요테들의 퇴로를 차단했죠. 백두는 이 모든 것을 이끌며 동시에 코요테 우두머리와 대치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벌어진 그들의 대결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코요테 우두머리가 백두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백두는 침착하게 피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백두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코요테 우두머리의 허점을 파고들었어요. 치명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확실한 위협을 가한 거죠. 코요테 우두머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 코요테 무리는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우두머리가 물러나자 나머지도 따라 도망갔죠. 그것도 모자라 백두와 다른 개들은 그들을 우리 목장 경계 너머까지 쫓아냈어요. 비가 그치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목장에는 승리의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백두는 높은 언덕 위에 서서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영웅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애단이 직접 목장을 찾아온 거예요. 어젯밤 모든 걸 봤네. 애단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답니다. 애단의 방문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자네,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코요테 무리가 있는지 알고 있나? 애단의 말에 의하면 어젯밤 우리가 맞닥뜨린 무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 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30마리는 될 거야. 게다가 그들의 우두머리는 내가 10년 동안 잡지 못한 놈이라네. 애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이 지역의 모든 목장이 그 코요테 무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애단의 목장에서도 1년에 수십 마리의 소를 잃었다고 해요. 백두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애단의 말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의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저녁 백두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산을 향해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예감한 것처럼요.
다른 개들도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됐어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죠. 그때였어요. 산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코요테들의 울음소리.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백두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에단도 자신의 목장 개들을 데리고 와서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들게 될 거야. 에단의 말처럼 그날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 됐어요. 코요테들이 나타났을 때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30마리가 넘는 코요테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다른 놈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몸집도 크고 눈빛도 달랐어요. 하지만 백두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죠. 그리고 놀라운 전투가 시작됐답니다. 그날 밤의 전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30마리가 넘는 코요테와 그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우리 편에는 백두와 목장의 개들, 에단이 데려온 개들이 있었죠. 백두는 놀라운 전략을 펼쳤어요. 먼저 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맥스와 몇몇 개들을 배치했고 나머지는 코요테 무리를 분산시키는 작전을 시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백두가 지형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목장 뒤편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었는데 백두는 이걸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거든요. 저 절벽으로 유인하는 건가? 에단도 백두의 전략을 눈치챘나 봐요.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코요테 무리는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백두와 다른 개들의 교대 공격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달랐어요. 노련한 녀석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코요테 우두머리가 백두를 향해 돌진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총을 들어야 하나 망설였죠. 하지만 백두는 정말 대단했어요. 코요테 우두머리의 공격을 피하면서 오히려 그를 절벽 쪽으로 유인해 갔어요. 그리고 절벽 바로 앞에서 벌어진 그들의 대결.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이었어요. 코요테 우두머리가 백두를 향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죠. 하지만 백두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틀어 피했고 그 바람에 코요테 우두머리는 균형을 잃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 승부는 결정났죠. 백두는 코요테 우두머리의 목덜미를 물었다가 놓아주었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죠. 내가 이겼다. 코요테 우두머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패배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는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코요테들도 우두머리를 따라 하나둘씩 사라졌죠. 에다는 말을 잃었어요. 10년 동안 잡지 못했던 코요테 우두머리를 백두가 한 번의 대결로 물리친 거니까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 에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승리의 순간 백두는 특별한 행동을 보여줬어요. 달빛 아래 높은 곳에 올라가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뱉었죠. 그건 단순한 승리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는 선언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코요테 습격이 없었어요. 코요테 무리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거리를 유지하게 됐죠. 백두가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였어요. 에다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백두의 이야기를 직접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 한 달 만에 해결했어. 그것도 단 한 마리의 개가. 그것도 죽이지 않고 말이야. 백두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텍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특별 기사를 실었고 농장협회에서는 백두를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했죠. 한국의 진돗개가 텍사스를 구하다. 죽이지 않고 이긴다. 진정한 승리의 의미. 백두, 텍사스의 새로운 전설이 되다.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이었어요. 특히 백두가 보여준 지혜로운 승리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닌 지혜와 용기로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요. 에다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그는 직접 한국에 가서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할 정도로 변했죠. 제이콥, 자네는 행운아야. 백두 같은 개를 만난 건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이지. 에단의 말처럼 저는 정말 행운아였어요. 박준호 씨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역시 백두였네요. 한국에서도 특별한 개였거든요.
진돗개의 피가 가장 순수하게 이어진 혈통이라고 해요. 지금도 아침이면 백두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먼 산을 바라봐요. 소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다른 개들은 백두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목장을 지키고 있죠. 가끔 멀리서 코요테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백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더 이상의 싸움은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이 땅에는 평화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어요. 백두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준 진정한 영웅이죠.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리고 텍사스가 영원히 기억할 전설이 된 거예요. 위대한 개는 승리하고 현명한 개는 평화를 만든다.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됐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돗개는 천연 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한국 고유 품종의 개로 충성심과 영리함으로 유명합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유래했으며 뛰어난 지능과 경계심이 강해 우수한 가정견 및 경비견으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실종된 주인을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전해질 정도로 귀소 본능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의 진돗개, 멋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텍사스 소년의 한 가정을 지켜낸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UN 교육문화회의장. 한 소녀의 연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히말라야의 오지, 네팔의 작은 마을에 살던 소녀. 떨리는 두 손을 마주잡고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놀라운 고백을 시작했죠. 저는 그를 몰랐습니다. 첫 마디를 꺼내자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을 이어갔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오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책 한 권도 글 한 줄도 읽을 수 없었죠.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이 저희에겐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3년 전 저는 글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누구도 글을 몰랐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여자들은 물을 길어 나르고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봤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 설산. 그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상상하며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기대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을에는 고유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어머니가 전해주시던 약초 지식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죠. 우리는 곧 잊혀질 거야. 라젠 할아버지의 슬픈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마을의 원로이신 할아버지는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도시로 가면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 믿었죠. 전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달빛 아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14살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걸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글을 처음 본 순간의 설렘, 두려움,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죠. 저희 마을은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산안개가 마을을 포근히 감쌌죠.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마하르는 마을에서 제일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워서 뭐 하겠느냐. 시집가서 살림하면 그만이지.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일을 했죠. 저도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라젠 할아버지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 마당에 모였죠.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약초를 찾는 방법, 계절에 따른 농사 비법, 신들의 전설까지. 말리카, 이리 와보거라.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두어야 한다. 너희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게 사라질 테니까. 할아버지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깨달았죠. 우리의 말과 문화, 전통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해가 지고 달빛이 마을을 비출 때면 저는 혼자 집 뒤뜰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설산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동생 타판이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는 왜 그를 모르는 거야? 그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동생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그들은 말했죠. 떠나는 친구들을 배웅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쓰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어머니는 매일 시장에 가셨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면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그를 모르니 사기를 당해도 모르는 거야.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마을의 약초 지식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떤 잎이 열을 내리게 하는지, 어떤 뿌리가 통증을 줄여주는지. 하지만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죠. 누군가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철새들이 계절마다 날아오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 수는 없을까? 나도 저렇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는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글을 소개했죠. 처음 본 한글은 신기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로선, 가로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양이. 이건 한글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예요.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특히 라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글 없이도 살아왔다. 이제 와서 무슨 문자를 배우겠느냐.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강하게 반대하셨죠. 한글이라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게다가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에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한글을 보면서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무언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몰래 마을 회관 창문 밖에서 한글 수업을 엿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몇몇 젊은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계셨죠. 아, 이우어.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 작게 속삭였습니다. 말리카? 여기서 뭐하니?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타판이었죠. 쉿, 조용히 해. 나도 배우고 싶어.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매일 밤 우리는 창문 밖에서 수업을 몰래 들었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한글을 따라 쓰며 연습했죠. 실수로 지면에 난 흔적들은 발로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놀라서 도망가려는 순간 들어오렴.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셨죠. 그날부터 우리는 교실 구석에 앉아 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건 틀린 생각이야.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너희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몰래 한글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의 녹이 띈 목소리가 마을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꾸중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글을 배워서 뭐가 되겠다는 거냐. 내일부터 절대로 마을 회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글이 주는 희망을 알았으니까요. 마을의 이야기들, 우리의 전통, 그리고 제 꿈까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배우러 가야지.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몰래,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반드시 한글을 배우고 말겠다고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 그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하나를 켜고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가는 빛이 들키지 않도록 이불로 꼭꼭 가렸죠. 아버지 몰래 배우는 한글은 마치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썼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리카. 네모난 칸 안에 하나씩 글자를 써내려갔죠. 떨리는 손으로 쓴 글자들이 어색했지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옆집 소년 타판도 매일 밤 몰래 찾아왔습니다. 누나,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웠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할 수 없었지만 타판의 눈빛만은 늘 반짝였죠.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도 얼마를 속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 손에 들린 영수증을 봤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계산이 잘못됐어요. 물건 값의 2배를 받았네요. 제 말에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떨리는 마음으로 설명했죠. 한글로 쓰여 있는 숫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말리카,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에서 자부심을 보았죠. 하지만 아버지께는 비밀이야.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몰래 가르쳐 주었죠. 마을 뒷산 나무 아래에서, 강가에서, 때로는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함께 한글을 익혀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어.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글로 적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할머니가 아프셨습니다. 급히 약초가 필요했죠. 저는 그동안 기록해둔 약초 지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잎사귀를 다려드리면 돼요. 할머니의 병이 나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밤이면 타판과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우리도 이제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타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달라질 거야.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기를 당할 뻔한 걸 또 막았죠. 이번에는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사기 계약이에요. 여기 작은 글씨로 다른 내용이 써 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카가 글을 읽을 수 있대. 사기꾼들을 피하게 해줬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죠. 라젠 할아버지도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몰래 저를 부르셨죠. 말리카, 우리 마을의 예시야기들 기록해두면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습니다. 마을의 역사, 전설, 약초 지식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기록되기 시작했죠. 우리의 전통이 드디어 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쓴 기록들을 몰래 보시는 모습을 발견했죠. 아버지의 눈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변화는 봄바람처럼 조용히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모여 한글을 배웠죠. 저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마을 뒷산에 모였죠. 달빛 아래에서 한글을 익히는 시간은 마치 비밀스러운 모험 같았습니다.
라젠 할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던 분이 어느 날 몰래 우리 수업을 지켜보셨죠. 말리카, 잠깐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리 마을의 약초 지식을 기록하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내가 아는 걸 말해줄 테니 적어두려무나. 그렇게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잎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뿌리가 통증을 줄여주는지. 매일 밤 할아버지의 말씀을 한글로 옮겼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카, 이 편지 좀 읽어줄 수 있니? 이 약병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멸시가 없었죠. 어느 날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어머니가 아픈 아기를 안고 찾아왔죠. 약병에 적힌 용량을 잘못 읽었나 봐. 글을 몰라 실수로 과다 복용할 뻔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면 좋겠어. 특히 젊은 어머니들의 관심이 컸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을의 전통 의식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법, 절기별 행사, 전통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남겨졌죠. 우리의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타판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약초의 이름을 쓸 수 있어. 동생의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눈빛이었죠. 한글로 쓰인 우리말 사전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단어들, 할머니들만 아는 옛말들을 모았죠.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라젠 할아버지가 마을 회관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글로 우리의 역사를 쓸 때가 됐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아직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변하고 있었지만 제 아버지는 여전히 강경하셨죠. 쓸데없는 짓이다. 아버지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모든 준비가 우리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로 기록해둔 모든 지식들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유난히 습한 공기, 불안하게 울리는 새들의 노랫소리. 저는 매일 기록해오던 날씨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해요.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강수량이 예년의 2배. 게다가 땅속 깊이 스며드는 물의 양도 비정상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산 중턱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라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한글로 기록해둔 날씨 관찰 일지를 보여드렸죠. 지난 50년간 이런 적이 없었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처음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14살 계집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라젠 할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말리카의 기록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한글로 정리된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에서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죠. 모두 대피해야 해요. 제 외침에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습니다. 헛소리 말아라. 우리 마을은 수천 년간 이런 비를 견뎌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맞섰습니다. 여보, 말리카를 믿어보세요.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죠. 순식간에 거대한 흙더미가 마을 위쪽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죠. 말리카가 우리를 살렸다. 라젠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몰랐다면 이 재앙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거야.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마을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집 몇 채가 무너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죠.
한글로 기록된 데이터가 마을 전체를 구한 겁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조용히 부르셨죠. 말리카. 내가 옳았다.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글을 배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재해기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날씨, 지형 변화, 위험 신호들을 꼼꼼히 기록했죠. 한글은 이제 우리 마을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라젠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의 생존 도구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산사태가 지나간 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마당으로 부르셨죠.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말리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옳았다. 내가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죠. 이제야 알겠다. 여자라고 어리다고 무시했던 내가 잘못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마을 회관으로 가셨습니다. 나도 한글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놀랐죠. 마을에서 가장 완고하던 분이 이렇게 변하다니. 라젠 할아버지도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마을의 모든 기록을 한글로 남기겠다. 할아버지의 선언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지혜를 이제는 제대로 보존해야 할 때다. 어머니는 매일 밤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죠. 자신감이 생기신 겁니다. 계산도 직접 하시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타파는 마을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선생님이 될 거야. 동생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미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도시에서 배운 지식을 한글로 기록하며 마을 발전에 기여했죠. 한글 수업은 이제 마을의 공식 교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배웠습니다. 마을 회관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이렇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니. 우리는 마을의 첫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꿈이 가득했죠. 한글로 기록된 약초 지식, 농사 비법, 전통 의식들.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라젠 할아버지는 특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구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수천 년간 이어온 지혜가 드디어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죠. 이건 내 할아버지의 유품이다. 내가 한글로 옮겨 적어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글을 모르는 마을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제 지혜를 기록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엔에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초청장이 온 거죠. 말리카, 내가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챕터 8. 유엔 국제교육 컨퍼런스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3년 전 우리 마을은 글을 모르는 마을이었습니다. 청중들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한글을 몰래 배우던 밤들, 마을 사람들의 변화, 산사태를 예측해 마을을 구했던 순간까지.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글을 모르는 마을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지켜냈고 전통을 보존했으며 미래를 열었습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타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마을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매일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라젠 할아버지의 변화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마을의 원로가 이제는 가장 열심히 한글을 쓰십니다.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우리 마을의 지혜가 이제는 책으로 남았죠. 어머니의 이야기에서는 청중들이 특히 감동했습니다.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자부심, 스스로 계산하고 계약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기쁨. 그건 단순한 문자 습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었습니다. 가장 완고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딸이 글을 배운 것을, 그리고 그 딸이 마을을 변화시켰다는 것을요. 우리 마을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전통의학, 농사지식,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온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한글로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유엔 단상에서 외쳤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이며 생명입니다. 우리 마을은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저도 울컥했습니다. 3년 전 그 작은 시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단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것을. 더 많은 마을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촛불 아래서 한글을 배우던 그 밤들이. 그때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믿습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50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그 위대한 문자가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한글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네팔의 오지 마을에서, 아프리카의 작은 학교에서, 그리고 문자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한글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고 희망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5세기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말리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글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이 세상의 모든 말리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이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그것은 인류의 보물이자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